자, 이번 시간에는 7단원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단원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대한제국은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광무개혁을 일으키며 조선이 개혁을 주도하는 형세가 됩니다. 그 배경은요,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팽팽한 균형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팽팽한 균형관계 속에서 대한제국이 개혁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러일 전쟁이 1904년도에 발발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그리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1910년까지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는 과정을 이 단원에서는 우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910년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들어가죠. 그죠? 우선 1904년도에 러일 전쟁 하기 전에 국권 피탈 과정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순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러일 전쟁, 한일 의정서, 제2차 한일 협약 쭉쭉쭉 하던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일 신협약,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 병합 조약까지 이 순서를 잘 보시고요.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게요. 1904년도에 러일 전쟁 발발합니다. 그죠? 그 결과 이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러시아 편도 일본 편도 못 들어서 국외로 중립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일본은 자기가 전쟁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요. 이거는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요충지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을 1904년도에 체결하는데요. 이거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한다는 거예요.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 재정 고문에는 메카타가 파견돼서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 간섭을 하는 고문 정치를 실시한다고 협약하는 게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을 지배 인정한 대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 미국의 지원을 받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도움도 받습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그 러시아와 사이가 조금 그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받고 간접적으로 러일 전쟁하는 당시에 영국의 지원을 받는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은 더욱더 러일 전쟁 당시에 그 러시아에 대항한 일본의 힘을 키우게 되고요. 그 결과 일본이 생각지도 못하게 러시아한테 승리함으로써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이 결과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의동맹, 포츠머스 조약 결과 결국에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까지 거둔 결과로 이제 조선은 일본이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국권 피탈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을사늑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단행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끝났어요.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을 무력적으로 위협하면서 강제 체결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을사늑약의 핵심은요. 우선 첫 번째, 고종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핵심은 첫 번째 외교권 박탈되고요. 두 번째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때 통감에 부임한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죠? 이렇게 을사늑약을 통해서 일제가 대한제국을 점령하겠다라는 그 야욕이 노골적으로 펼쳐지니까 고종은요. 그 일사늑약의 조약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합니다. 무효를 선언하고요. 그 당시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는 독립국이라고 외칩니다. 헤이그에 특사 파견하는데요. 그 특사 파견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이 실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고종의 이런 대응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제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일본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고 1907년도에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는 한일 신협약을 1907년도에 체결합니다. 이 1907년도에 체결한 한일 신협약은요. 주요 내용 첫 번째, 일본인 차관 임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있죠. 그 바로 밑에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실질적인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차관에는 일본인을 담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장관은요, 얼굴 마담이고 실제로 차관이 모든 역할을 하겠죠. 일본인 나라를 만들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합니다. 이게 한일신협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키고 행정부도 일본이 거의 가지고 앞전에 일산이격대 외교권도 가져가고 통감부, 행정부의 중심이 되는 통감부도 일본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한국이 거의 병합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910년도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 강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요. 이 통감부가 조선총독부가 되는 거죠. 1910년도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병합조약은요. 다른 말로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피탈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죠?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이 흐름대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 사건의 순서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가스라테프트 밀약, 미국과 함께 영의동맹, 일본은 영국과 함께 포츠머스 조약, 러시아와 함께 일본이 이렇게 한국 지배에 대한 서구 열강에 승인받았던 조약들, 이런 조약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